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수직을 보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반형에서의 수직 조건까지 정리하는 게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프린트 펴시고 남은 예제들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예제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A라는 점의 좌표는 4,0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0,6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두 점이 있는데 얘 두 개 연결하면 선분 AB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주시라 라는 예제를 제가 거기에다가 써놨거든요. 이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구할 일이 엄청나게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어보세요. 자, 요 예제 정리하고 오늘 개념을 하나 만들 건데 일단 남은 예제 싹 정리합시다. 물을 안 들어.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A랑 B를 탁 보아하니 X축, Y축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축 그냥 저항감 없이 그려주시면 되잖아.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X축 위에 점의 좌표가 4인 포인트에 A 박혀있고 그리고 점의 좌표가 6인 포인트에 B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뾰로롱 요렇게 해서 연결해 버린다면 선분 AB의 탄생인 거고 저 파란색 선분의 수직 2등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직선이 요 2등분하는 중점을 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요 새끼를 2등분하는 이러한 수직 2등분선의 노란색 방정식을 구해주는 그러한 과정이겠네요.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자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사용할 예정인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면서 그 작성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누구랑 누구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한다.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정도는 알아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은 지금 대놓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한 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놈은 2등분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A와 B에 무슨 점이 작용합니까? 중점이 작용하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중점이라고 한다면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은 2,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하면 3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데 너가 지나는 한 점이 2, 3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누구만 있으면 얼른 쓸 수 있어요. 기울기만 있으면 얼른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의 힌트가 여기에 박혀 있는 거잖아. 수직 이등분. 즉 지난 시간에 메인 테마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그 기울기의 곱을 반드시 얼마로 가진다? 마이너스 1로 가진다. 아, 그렇다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직선의 기울기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야. 왜? 파란색과 노란색이 지금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기울기와 노란색의 기울기의 곱은 반드시 얼마일게 적용합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럼 갈게요. 파란색의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0에서 4 뺐다라고 봅시다. x의 변화량 마이너스 4. 그리고 6에서 빵 뺐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 새끼는 플러스 6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 그쵸? 그러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요 놈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값이니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뭐 별다른 과정 없이 그냥 박스 안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누구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까? 3분의 2. 아, 그렇다면 무리의 기울기라는 놈은 3분의 2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내가 처리해주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치? 기울기가 3분의 2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떻게 작성합니까?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뭐 해주시면 빼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이 완료되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 뭐 산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있으나 뭐 의미는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상 후반부에 RPM을 풀게 됐을 때의 뭐 중상이나 상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센으로 얘기하면 한 C스텝 정도에 박혀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놈에 대해서 기본 컨셉을 같이 한번 잡아봅시다. 자, 기본 컨셉은 일단 잡혀있는 점들의 좌표가 일단 4개 있는 거야. 4개 중에 하나가 일단 A라는 놈은 몇 코마 몇이냐면 0,0인 것 같아요. 그리고 B라는 점은 몇 코마 몇이냐면 2,2. 그리고 C는 4,8. 그리고 D는 얼마냐? 1,5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이 4개의 점을 보았을 때 당연히 점이나 4개, 점의 개수가 4개나 출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를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을 생각하는 게 기본 오브 기본이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문제에서는 사각형 A, B, C, 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잘 들어봐. 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에 대해서 일단 저 사각형의 안쪽에 점 P가 있는데 그 점 P에 대해서 뭐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값을 뭐로 만드는 점 P의 좌표가 궁금해요. 이 새끼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점 P의 값이 궁금하다라고 문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PA부터 PD까지 선분 개수가 지금 토탈 4개나 잡혀 있지만 이게 4개가 아니고 앞에 있는 2개만 딱 나와 있고 PA 더하기 PB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점 P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우리가 점과 좌표의 기초 첫 수업할 때 같이 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선분 길이 거리의 합의 최소가 되는 형태는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상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2개짜리의 거리의 합의 최소는 이 선분 안에 들어있는 3개의 점, 즉 누구? A와 B와 P가 어떤 선상에 있을 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하고 있는 선분의 길이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A, B, C, D, P가 일직선상에 놓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왜? 야, A, B, C, D가 지금 사각형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 사각형이 A, B, C, D 요런 모양으로 지금 사각형이 생겨먹었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P를 안 찍더라도 A, B, C, D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떤 직선 그어가지고 얘네들을 한 직선에 놓지는 못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돼? 그러면 일단 그거는 아닌데
요거를 기본적인 컨셉상 뭔가를 추가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다항식의 연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 이거 4개짜리의 합이지. 그럼 우리 기본적인 컨셉상 이거 4개짜리 합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컨셉상 몇 개씩 엮어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까? 2개씩 엮어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얘는 뭔가 평행선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사각형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얘는 가로, 세로 중에 평행선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 사각형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다 뭐이겠어요?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트를 한번 지어볼게요. PA와 PC를 한 세트, 그리고 PB와 PD를 한 세트로 묶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4개짜리의 합을 2개씩 한번 엮어보겠다고. 그러면 얘들아, 이 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일단 딴 건 생각하지 말고 PA 더하기 PC를 한번 최소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A랑 C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럼 A랑 C 여기에 있고 P는 사각형의 내부에 딱 찍혀 있을 텐데 어머나 선분 길이 합이 2개짜리를 최소로 만드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저 점 3개가 어떤 선상에 존재할 때?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 맞지? 그러면 이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A와 P와 C가 어떤 선상에 존재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의 점 P는 요렇게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PA 더하기 PC는 최소가 되죠. 자, 그렇다면 야 이번에는 PB 더하기 PD를 최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B와 D는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고, 그치? 역시 P까지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앞선 세트에서 조사했었던 점 P와 뒤에 세트에서의 조사했었던 점 P가 서로 다른 점 P일 리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의 점 P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요 대각선 위에 존재함과 동시에 요 대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대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 P는 어디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 여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이 점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 요거 A라는 놈이 이제 0,0이고 B라는 놈이 2,0입니다. 자, 그리고 C라는 놈이 4,8이고 그리고 D라는 놈이 뭐가 되겠어요? 아, D라는 놈이 1,5가 되시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놓고 점 P를 구하는 방법. 얘가 뭐 이거 개판으로 생겨먹은 사각형이다 보니까 뭐 중점도 아니어서 빠르게 연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P에 대해서 알아낸 정보는 뭐였다는 얘기야? 아, 저 사각형의 대각선의 무슨 점? 교점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점 P가 대각선의 교점이라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 점 2개가 나와 있으면 뭐 쓸 수 있는 사람?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는 사람. 맞지?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 2개 구한 다음에 뭐 구해버리면 게임 끝. 교점 구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문제. 오케이? 얘는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고 이지하게 풀었지만 실제로 센 시스템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처럼 4개짜리 선분 길이의 합을 최소로 만든 형태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각선의 교점에서 나오나 왜 그렇게 대각선의 교점에서 최소가 되는 점피가 발생한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이렇게 들어가서 거리 합의 최소짜리가 3개짜리일 수 있는 거야. 자, 2개짜리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첫 타임에 정리했잖아. 그치? 3점이 어떤 선상? 일직선상. 그치? 4개짜리도 좀 괜찮아. 2개씩 엮으면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2개짜리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이 3개짜리는 간간히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낸다고 하는 학교에서는 간간히 등장하기는 하는데 쟤에 대해서 뭐 증명이라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얘는 지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가르치기는 가르칠 건데 얘는 얘를 최소로 만드는 점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도 졸라 멋있어. 페르마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페르마 포인트라고 불러요. 페르마 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3개짜리는 반드시 그 A, B, C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이랑 연동돼서 나와요. 정삼각형이랑 연동돼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제 비교해서 옵션으로 적어둡시다. 우리의 페르마 포인트라는 것은 항상 곱비리 수학 과정에서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정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는 저 정삼각형이 존재했을 때 당연히 3개짜리의 최소를 물어본다고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요 새끼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저 정삼각형에서 내부의 점 P 딱 찍었더니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값이 최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값 자체를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외워두고 계세요. 이 최소로 만드는 이 점 P를 수학자 중에 페르마라고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페르마라고 있어요. 근데 그 페르마가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해서 이 점을 페르마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는 아니 알아야 돼. 잘난 척 해야 되잖아. 그치? 이게 페르마 포인트라고 불리우고 그 페르마 포인트를 찍었을 때 최소값이 발생하는데 그 선분 길이 3개짜리의 합의 최소는 얼마지냐면 루트 3a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알고 계시면 사실 그 도형의 내부에 점피 찍어서 선분 길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것 중에 곱비리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건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2개짜리 그냥 하는 거고 3개짜리도 나오는 건 정삼각형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도형에선 희진아 그만 좀 잘래? 자 얘가 만약에 정삼각형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3개짜리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는 최소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기하라는 선택 과목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과정 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 4개짜리는 2개씩 엮어서 처리하면 되니까 요 한 판 잘 메모해 두시면 점피 찍어가지고 선분 길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것에서 우리가 못 풀 것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네요. 지금 메모 잘 해두세요. 콧물이 뒤지겠네. 자, 그러면 프린트 넘어가서 오늘 프린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의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 거고 그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면 그와 연동되어서 나오는 예제들은 되게 쉽거든. 근데 그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 정확하게 수학이야.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들도 더 배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수학을 할 겁니다. 수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으시고 개념을 못 만들어 두시면 연동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 봅니다. 자, 일단 이름은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 내가 가르칠 내용은 이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저게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일단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가보자면 일단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직선에 대해서 그냥 그려보자. 샤랄랄라 샤랄랄라 해놓고 그려보자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직선을 내가 L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을 L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 두 직선은 현재 한 점에서 만나지. 그 한 점을 여기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 각각 이제 뭔가 개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전부 다 숫자로 나오는 것을 A, B, C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자,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L1이야. 그럼 우리의 L2는 어떻게 쓸 거냐면 뭐 여기에서 뭐 촌스럽게 D, F, E 이런 거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A 프라임 X, B 프라임 X, Y 그리고 C 프라임은 제로로 L2를 결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점의 좌표를 X0, Y0라고 잡겠습니다. 실전에서는 A, B, C나 A, B, C 프라임이나 X0나 Y0나 전부 다 숫자로 잡혀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는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본 거고. 자, 일단은 첫 번째 L1만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L1이라는 놈에는 분명히 X0, Y0가 위에 존재한다. 맞지?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슬쩍 대입하면 반드시 뭐 하겠다? 성립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성립하는 식 써볼게요. 대입식이죠. 직선 위에 X0, Y0가 존재하니까 일단 무조건 성립하는 식은 AX0 더하기 BY0 플러스 C는 빵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인정? 오케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마찬가지니까 A'0, B'Y0 그리고 C 프라임까지 빵이 되네요. 뭔 말인지 괜찮?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성립하는 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야. 같이 고민해야 돼. 내가 결론 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스스로 결론을 내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자, 요 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수 두 개 mn 도입해서 자, m 곱하기 a x0 플러스 b y0 플러스 c 더하기 n a 프라임 x0 b 프라임 y0 그리고 c 프라임 요렇게 생겨먹은 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저렇게 생겨먹은 그 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자 야, 이 성립하는 식 있지? 이 성립하는 식에 두 실수인 누구랑 누구 곱해놓은 거야? m과 n 곱해놓은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식이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얼마가 된다를 지금 쥐고 있어요. 0이 된다를 쥐고 있죠. 뭔 말인지 인정? 그리고 요렇게 생겨먹은 식도 분명히 얼마가 되고 있으니까 0이 되고 있으니까. 맞니? 그러면 내가 저 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저 식은 내가 지금 여기에다 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은 실수 m, n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가 되는 게 확실합니까? 야, 이거 m이랑 0 곱한 거고 n이랑 0 곱한 거니까 이 새끼의 값은 무조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지른 요 코멘트가 뭔가 심상치 않지 않아요? 저 식은 실수 m과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거 언젠가 어디에선가 들어본 말이잖아. 그치?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항등식. 맞지? 그러면 얘가 일단은 무슨 식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항등식이라는 것까지는 오케이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 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지금 x자리에 x0 y자리에 y0 들어갔으니까 뭐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 자, 원래 너의 형태가 요 새끼 m자리 m 곱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 더하기 N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제로. 얘들아, 요렇게 생겨먹은 시계. 요렇게 생겨먹은 시계. 여기가 핵심이야.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제발 좀 집중해서 들어. 한 번에 끝내게. 이렇게 생긴 구조의 시계. X자리에 얼마 대입하고 X0. Y자리에 얼마 대입하고 Y0 대입했더니 얼마가 됐다가 위의 식이야. 여기에 X0 여기에 Y0 집어넣었더니 너가 됐다가 요 식의 구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요 식 A, B, C에 현혹되지 마. X, Y 기준으로 얘는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치? XY에 대한 1차식 우리가 분명히 뭐로 알고 있는 놈이에요? 직선으로 알고 있는 놈이죠. 맞죠? 근데 이 새끼는 분명히 직선인데 이 직선에다가 X0와 Y0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즉! 요 새끼가 빵이 되는 값은 X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X0 Y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Y0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이 직선 위에도 누가 존재한다고? X0, Y0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직선 위에 점 있어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니? 즉! 요렇게 생겨먹은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직선은 반드시 X, Y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뭔 말인지 돼? 즉, 저놈이 표현하는 직선은 누구냐면 그만 좀 자라. X0, Y0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돼? 천천히 가보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노란색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너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심지어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어떠한 직선이라도 다 너에 해당되는 건데 집중해서 들어. 내가 만약에 어찌됐건 간에 요 직선의 이름이 X0, Y0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너를 지금 소개했잖아. 그치? 그러면 X0, Y0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너의 이름인데 내가 에런 있지. 얘도 X0, Y0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 모양에서 L1으로 가고 싶어. 이 모양의 해석은 X0, Y0를 지나는 직선이지. 즉, X0, Y0를 지나는 직선 중에 L1과 L2도 있잖아. 그치? 얘도 누구를 표현할 수 있다? L1을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L1으로 가고 싶어. 얘만 남기고 싶어. 얘만 남기려면 M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고 1. 얘는 날리면 되지. N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돼? 그럼 얘 L2로 갈 수도 있어. L2 표현해봐. 이 모양에서 L2 표현해봐. 그러면 얘만 남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야? N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1. M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0. 그래서 즉 요식 자체의 이름이 누구다? 그냥 X0, Y0를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라는 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계산상의 편의상 MN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사용하기가 싫어서 M이 0이 아닐 때는 양변 M으로 나누면 요 새끼 날라가고 요 새끼가 M분의 M이 되는 거지. 어차피 실수분의 실수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 사용하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어차피 M분의 M이나 실수나 똑같은 거니까 실수 K 사용하고 그리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제로로 만들어서 요렇게 해서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한단 말이야. 즉 양변 그냥 누구로 나눴을 뿐이야. 여기에서 M으로 양변 나눠봤을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얘가 누구라고? 똑같다고. X0, Y0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럼 얘를
L1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그치? L1으로 만들려면 얘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K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근데 L2로 만들어보자. 얘를 L2로 만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L2로 가기 위해선 얘만 남기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변 M으로 나눴었지. 그치? 절대로 요 직선은 이 포메이션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이 확실하지만 얘는 x, 얘 x0, y0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너는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는 표현이 불가능해? L2는 표현하기가 불가능해. 그치? 왜?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변 M으로 나눴잖아. M이 분모라는 얘기잖아. 분모는 절대로 얼마가 될 수 없기에 0이 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얘는 모든 직선 x0, y0를 지나는 모든 직선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딱 누구만 빼고 딱 누구만 예외로. 예외는 누구? L2. 오케이? 즉 요 새끼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어렵지? 그치? 이게 수학이라서 그래. 정확한 수학의 접근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예제는 되게 쉬워. 니네가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누구니? 얘가 첫 번째 직선이었지. 그리고 얘가 누구였어? 두 번째 직선이었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쓴 다음에 앞에다가 그냥 뭐 붙여버리면 게임 끝. K 붙여버리면 게임 끝. 뭐 말인지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푸나 상위권 문제나 킬러 문항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구분감이 있어야 하는 게 원래 이 K는 상수 하나짜리가 아니고 몇 개짜리였어? 두 개짜리였지만 굳이 두 개를 쓸 필요 없어서 양변 요놈으로 나눴어.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상수 하나가 몰렸는데 절대로 이러한 포메이션에선 누구든 표현이 불가능하다. 얘만 남길 수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그치? 왜? 얘를 날려버릴 수가 없잖아.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려우면 뭐 대충 예제만 기억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르치고 싶었어. 처음 가르치는 거니까 완벽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적어놓은 내용 같이 한번 가보죠. 자, 보시면 일단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포메이션으로 식을 적어놨어요. 우리의 K로 묶여있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누구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 요렇게 생겨먹은 식을 적어놨다고. 그럼 이런 식을 탁 만났을 때 님들 여기 쳐다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지금 빵이 되는 케이스가 요렇게 생겨먹은 놈 뭐처럼 보이니? 직선처럼 보이지. 오케이? x, y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럼 직선 두 개를 더해놨는데 요 앞에는 k가 붙어있네?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생겨먹은 식은 보자마자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생겨먹은 식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리고 는 제로 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의 누구? 교점. 그지?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 저 식에서는 뭐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맞지? 그러면 야 저게 당최 어떠한 직선인지는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이 교점만 뭐 하시면 되겠네? 구하시면 되겠네. 그치? 구하는 게 뭐 되게 어렵냐? 두 개 모두 직선이니까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치? 연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자? 이거 이 양면에 2 곱할게. 2 곱하면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될 터이니 아래에서 위 거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 거 빼보시면 요놈은 3y
아래에서 위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교점에 y좌표는 일단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자 3분의 1을 여기다가 쓱 대입하면 얘 3분의 2에다가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x좌표도 3분의 1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직선은 실제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라는 얘기? 결국에는 이거야. 3분의 1, 3분의 1을 그냥 뭐하는 직선? 지나는 직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근데 잠깐만 봐봐. 평면 위에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저 새끼는 그냥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치? 이런 애들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누구인 거야? 너인 거야. 그치? 이런 애들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바로 너인 건데 무수히 많은 요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딱 하나는 표현이 불가능해. 그치? 딱 하나. 누구? 예. 그치? 야, 얘만 남겨야 얘를 표현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만 남기려면 K에다가 1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날릴 건데? 날릴 수가 없어. 맞지? 그래서 이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뭔 말인지 괜찮은 거야? 오케이? 어려워.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새끼를 한번 보시면 님들 봐봐. 요거 칠판만 봐.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만나게 되는 직선의 형태일 겁니다. y는 이라고 일단 도입을 했는 자체가 좌변에 y만 남겨있어. 직선을 무슨 형으로 쓰겠다? 표준형으로 쓰겠다. 그치? 그래서 mx 플러스 m 플러스 1. 자,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저 직선은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영역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직선에서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였지. 아이, 다 나와야지. 수업 같이 한 건데. 직선을 딱 보면 두 가지를 관찰한다. 첫 번째 누구? 기울기. 두 번째 누구? 지나는 한 점. 맞지? 근데 아무리 이 새끼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m이잖아. 그치? m이 왜 m이야? 모르니까 m인 거잖아. 그치? 몰라요? m. 기울기는 일단 모르네. 그럼 지나는 한 점은? 지금 지나는 한 점도 모르겠지만 지나는 한 점은 알려줄게. 어떻게? 갈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공통인수가 보이면 뭐 하는 게 기본이야? 묶어주는 게 기본이지. 그치? 그래서 요 새끼 m으로 쓱 묶는다면 m으로 묶여있는 x 플러스 1 나오게 되는 게 확실하지. 그치? 그리고 직선에는 표준형만 있는 건 아니니까 y 쓱 넘겨서 그래 1 y는 제로인 직선의 일반형으로 한번 정리해보자고. 그치? 그럼 내 말을 잘 들어. 한 문장에 끝내자. 그럼 요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더 할게. m이 누구든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1 대입하면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누구랑 연동되는 개념이야? 항등식과 연동되는 개념이지. 그치? 기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몇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러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아래쪽 내려가서 제가 예제 적어놨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등식처럼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예제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얘들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 문제 아니잖아, 사실. 그치? 그냥 풀이 과정 자체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항등식과 똑같잖아. 문제도 그래. 저 새끼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왜? 이 새끼가 사실 직선이거든. K값은 구하는 상수인 거고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치? 얘가 직선인데 K값이 누구든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항등식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가보자. 자, 그러면 일단 K값에 관계없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구분을 해서 빵 해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K 있는 놈은 뭐 전개했을 때 얘네 두 개 전개하면 KX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요 놈 요렇게 전개하면 2Y로 나오겠네. 자, 그리고 뒤쪽에 이 K가 하나 더 있는데 플러스 4K니까 4까지 나오겠네. 자, 그리고 두 번째 K 안 가지고 있는 놈 일단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Y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맞니?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하자면 얘 일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빵이 된대잖아. 그치? 그러면 누구 빵인 수밖에 없겠어. 너 빵인 수밖에 없잖아. 얘도 빵이고 그리고 얘도 빵일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는 어차피 그냥 연립방 정식의 이야기겠네. 그치? 그래서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2 곱할게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그냥 x는 사라지잖아. 그죠? 자,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y 플러스 5는 제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의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x는 뭐 대입하면 나오겠지 뭐.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x 마이너스 6이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x는 6이 되시겠네요. 오케이? 일반적인 항등식의 개념으로 푼 거지만 요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K값이 누구건 간에 항상 몇 코마 몇은 지나게 된다. 6 코마 마이너스 5는 지나게 된다는 말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뭔가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두면 이러한 예제 정도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다고. 예제는 아주 쉽죠? 그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예제 계속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는데 자, 그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건 제가 풀게요. 첫 번째 예제는 풀어보십니다.
할게요. 다 풀었죠? 자, 일단 보시면 이 예제를 뭐 어떻게 풀었는지 대략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사실 괜찮기는 해. 얘네 두 개, 직선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과 또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두 개의 교점을 아싸라게 그냥 구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구하면 뭐 몇 콤마 몇 나올 거고 그 몇 콤마 몇과 요점 하나 더 있으니까 두 점 가지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쓰는 것도 괜찮지. 그치? 근데 오늘 배운 개념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개념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한다면 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 그 직선이 또 얘도 지나고 있을 뿐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이 형태로는 조금 안 되는 거야. 일반형으로 가서 자 왼쪽으로 싹 다 넘기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제로.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로. 요렇게 직선 두 개가 잡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어떻게 해서 그냥 쓰면 돼. 우리가 개념은 조금 힘들게 만들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식으로 작성하기는 very very easy잖아. 그치?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해버리면 돼? 플러스 k 해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얘 자체가 그냥 뭐인 거라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요 직선이 또 몇 콤마 몇도 지나고 있다. 마이너스 2,2도 지나고 있다 라고 해서 k값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2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는빵 해버리면 k값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요 새끼 톡톡 날리면 일단 마이너스 2k에다가 우리의 상수는 토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요 놈은 k값을 얼마로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우리의 k값이 얼마인 직선이었구나. 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었구나 라고 해서 요 k값에 마이너스 2분의 1 턱 대입하면 x는 x끼리 계산되겠고 y는 y끼리 계산되겠고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대로 그대로 요 새끼가 고스란히 내가 구하는 직선이 되시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두 직선이 지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2도 지난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예제였습니다. 괜찮죠? 그쵸? 괜찮지? 자, 그래서 메모 살짝 해놓고요. 다음 문제. 요런 판단을 우리가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가장 자주 하는 판단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기는 해. 제일 싫어하는 요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예제. 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일단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자, 직선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두 직선의 정체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 그리고 하나 더 mx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제로. 요렇게 생겨먹은 두 개의 직선이 돼요. 근데 요렇게 생겨먹은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일사분면에서 만난대. 일사분면에서 만날 때 m 값의 범위라든지 값이라든지 m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을 하시면서 이런 부류의 판단을 하게 될 일은 진짜 너무나도 자주 있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배웠었던 개념이 있는 거니까 얘는 뭐 그렇다고 쳐. 그냥 직선이 있겠지 뭐.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기울기를 모르겠네. 기울기를 모르겠으므로 그래 이렇게 가자. 동요항이 있으면 묶어보는 게 근본이니까 얘네 두 개 m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으로 묶어보면 m, x 플러스 1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실수 m이라는 놈이 얼마? 이건 가네. 내가 x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1 y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이 새끼는 무조건 얼마가 될 거예요? 빵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뭐야? 이 점은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지.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요 파란색인 거잖아. 맞지? 기울기는 알아 몰라?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몰라.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 점은 일단 지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샤랄랄랄라. 요렇게 해서 여기가 원점이고 x축 y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새끼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게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리고 기울기는 음수니까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잠깐만. 잘못 쓰지 않았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거 얘들아 잠깐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야 플러스 2 잘못해졌네. 자 그래서 우리의 y절편은 일단 2라는 것이고 첫 번째 직선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y절편이라고 친다면 조금 더 위에다 두자. 여기를 y절편이라고 친다면 요렇게 생겨먹은 자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빵 돼요?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여기가 2인 거 확실하죠? 오케이? 이게 바로 위쪽에 있는 직선이 되신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직선의 형태는 어떤 놈이냐면 얘들아 봐봐 잘 봐. 저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그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지나는 점의 좌표는 알아. 그치? 몇 콤마 몇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 1은 무조건 지나는 거지. 뭔 말인지 인정? 요 점을 지나기는 하되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의 직선이 너인 거라고. 유남생. 그러면 야 여기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어봐. 아무렇게나 그어봐.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직선을 그었을 때 노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이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1사분면에서 만나야지. 1사분면이 여기잖아. 뭔 말인지 인정? 그러면 야 여기에서 자유를 줄게.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어도 돼. 1사분면에서 노란색이랑 만나게 하나만 그어. 머릿속으로 그어봐. 대충 그었어? 다 그었어? 대충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그치? 이러면 무조건 얘네 두 개는 5에서 만난다. 1사분면에서 만난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괜찮? 근데 봐봐.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근데 얘보다 살짝 비스듬하게 올라가도 요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몇 사분면에서 만나? 1사분면. 근데 내 질문이 이거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요 점을 지나면서 살짝 또 이렇게 올리면 계속 만나긴 하잖아. 그치? 언제까지? 언제가 경계고 언제가 임계점이야? 언제가 임계점입니까? 그렇지. 여기를 지날 때가 임계점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돼? 이 파란색 직선은 지금 노란색과 어디 위에서 만납니까? Y축 위에서 만나지. 그치? 축은 몇 사분면이야? Y축은 몇 사분면이야? 사분면이 없어. 그치? 그러면 현재 이 파란색의 상태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 그치? 얘보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몇 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확실?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확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경계선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진짜? 그러면 내가 요렇게 위로 올렸을 때의 경계가 여기야. 그치?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럼 남방 한계선은 이 새끼를 슬쩍 내려봐. 계속 1사분면에서 만나지. 언제까지 내릴 수 있겠어? 언제까지 내릴 수 있겠어? 누구랑 만날 때까지 내릴 수 있겠어? 그치?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누가 되신다고? 남쪽의 경계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가 한 마라도쯤 되는 거고 여기가 DMZ 정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직선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맞지? 그러면 M값은 당연히 뭐로 나오겠네? 범위로 나오겠네. 그치? 이때의 기울기보다 완만해야 돼?
내가 첫 시간에 알려줬지.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야. 기울기가 급격해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경계값 먼저 구해봐. 경계값부터 먼저 구해봐. 자, 님들 여기에 좌표가 지금 몇 코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1인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요 점의 좌표 몇 코마 몇입니까? 2 콤마, 씨발로만 0 콤마 2인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통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때 경계 얼마야? 경계 x의 변화량 얼마야? 1. y의 변화량 얼마야? 1이잖아. 맞니? 그럼 이때 기울기 경계값은 그냥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됐어? 그러면 이때의 경계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 경계는 자,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요 새끼 2,0인 거 맞지? 그치? x의 변화량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2로 갔어. 얼마야? 3이지. 그치? 그리고 x의 변화량 분해 y의 변화량은 1에서 0으로 갔잖아. 그치? 얼마만큼 떨어졌어? 1만큼 떨어졌잖아. 됐어? 그래서 얘보다는 어때야 되고? 가팔라야 되고 얘보다는 어때야 돼? 완만해야 되니까. 그치? 우리 m의 조건 쓸 수 있지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m은 1보다는 완만해야 돼. 누구보다는 가팔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가팔라야 된다로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쉽지 않아. 그치? 쉽지 않은 문제야. 이런 판단을 할 일이 엄청나게 자주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메모해두세요. 그림까지 잘 그려가면서. 안 잘렸지? 오케이. 메모 잘 해두세요. 한 1분 드릴게요. 천천히 해봐. 자, 메모 다 하신 분들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자, 예제 바로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황도 진짜로 유명한 상황이고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잘 들어봐. 표면 위에 두 움직이지 않는 점 AB가 있어요. 자, 표면 위에 두 움직이지 않는 두 점 AB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이 있는 상황인데 A를 지나는 직선과 B를 지나는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난대. 즉, 야, A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B를 지나는 직선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항상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조건은 얘를 지나는 직선과 얘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기는 하되 어떤 형태로 만난다고? 수직인 형태로 만난다고. 오케이? 그러면 야, 뭐 대충 한번 그려보자. B를 지나는 직선 요렇게 해서 얘네 두 개가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항상 그 각도를 몇 도로 가진다고? 90도. 수직으로 가진다고. 맞니? 그러면 그때의 그 교점을 뭐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P라고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니? 근데 그 점 P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점 P가 한두 개는 아닐 것 같아. 그치? 한두 개는 아닐 것 같아. 야,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A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저 새끼 B를 지나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뭐 요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치면 얘가 또 누가 되는 거야? 점피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점피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은데 그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은 누가 될까요? 가 제 질문입니다. 이 점피를 하나하나 찍다 보면 결국엔 점피가 그리는 도형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점피가 그리는 자취는 누구일까요? 핵심은 이거야. 정말 중요하다.
막혔다 싶으면 다 얘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너네가 문제 풀지. 근데 풀다가 주구장창 막 산수하면서 풀다가 어려워요. 쌤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 보면 다 얘야. 다 이 상황이야. 이건 중학교 때 상식이다. 잘 봐. 그리고 중학교 때 상식임과 동시에 최근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형의 형태이기도 해요. 수능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최근 한 3년간 얘를 진짜 자주 냈어요. 봐봐. 어떤 원이 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선분을 뭐라고 부르니? 지름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리고 이 지름의 양끝점과 원주 위의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각도 있잖아. 요 각을 지름의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얘 희진이 오늘 왜 이렇게 자냐? 어저께 뭐 했냐? 그만 자나? 이 각도를 뭐라고 불러? 원주각이라고 불러. 그치? 호야, 중학교 때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안 살았지? 그래도 유명한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 지름의 원주각 얼마야? 2분의 몰라요? 2분의 2분의 얼마? 지름 원주각이라고 왼수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입니다. 오케이? 항상 90도예요. 그러니까 원주각이 한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지름의 양끝점이랑 점을 내가 슈발 여기에다 한번 잡아볼게 라고 해도 요렇게 해서 원주각 생기는 거 맞지?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어디다가 잡건 간에 항상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된다고. 오케이? 이게 여기에서의 개념이야. 외우자.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0도. 이거를 뭐 문장으로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받아쓰기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아니고 그림에서 외우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럼 봐봐. 얘는 항상 이거야. 이 교점에서 만나는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몇 도인 거라고? 90도인 거라고.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한번 그려볼게.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한번 그려볼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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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점P가 여기에 있어도 지름의 원주각 몇 도? 90도. 여기 있어도 90도. 점P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원주각 몇 도? 90도. 맞지? 점P가 그리는 자취. 누구? 원. 오케이? 씁니다. 뭐야?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누구? 원. 받아 적으세요.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누구? 원. 점P의 자취는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풀 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막히게 되는 거지. 진짜 최근 수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 나는 얘기했다. 항상 나는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예제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예제 어떻게 나와 있냐? k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x 마이너스 ky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직선의 일반형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냥 단순 넓적하게 쟤네 두 직선의 교점의 좌치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좀 구해달래요. 아 그러면 얘 두 개가 뭐 교점을 만들기는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교점의 좌치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래. 야 그러면 저 교점의 좌치가 어떤 도형을 그릴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단원의 제목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평면 위에 직선 두 개 나오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결국에 물어보는 것은 뭐 아니면 뭐다. 만나냐? 안 만나냐?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뭐로 만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지? 그러면 판단하는 방법. 일반형에서 바로 판단하는 방법 저는 일러드렸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더해서 얼마가 되면 빵이 되면 수직이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 곱해봐. 얼마냐? K. 요렇게 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K. 일부러 빵이 되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맞잖아. 그치? 그럼 쟤네 두 개는 항상 어떤 상황이야? 수직으로 만나. 오케이? 당장 만나. 오케이? 수직으로 만나. 됐어요? 저 두 직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며 수직으로 만나는 그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 교점이라고. 됐어?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에서 게임 다 끝내고 왔지? 야, 그러면 일단 봐봐. 요 직선이 누군데? 배운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못해서는 문제풀이가 안 돼. 자, K값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빵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K 있는 놈, K 없는 놈 구분해서 X에는 얼마 집어넣고 0 집어넣고 Y에는 얼마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항상 빵 되잖아. 그치? 기울기는 모르겠으나 항상 몇 코마 몇 지나는 직선 0,2.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너는 K 있는 놈이라 봐야 너밖에 없지. 그지? 그리고 K 없는 놈 이렇게 써줄게. 마이너스 KY 그리고 X 마이너스 2. 뭔 말인지 유남생? 그러면 X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0 집어넣고 Y 자리죠? Y에 0 집어넣고 X에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항상 빵이 되는 식이잖아. 맞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직선은 누구시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0,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직선 누구다? 2,0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니? 근데 내가 밝혀낸 사실 얘를 지나는 직선이 현재 스코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맞지? 그러면 당장 만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요렇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직으로 어떻게 만나도 되냐면 뭐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고. 맞지? 이런 점을 이빠이 여기에다가 찍어보면 결국에는 쟤는 뭐를 그리게 될 것이라는 데스티니 원. 그죠? 얘를 지로하는 원의 자취의 방정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는 너와 너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넓이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야 원의 넓이는 누구랑만 관련이 있어요? 만지는 그러면 중심 구해야 되겠네. 우리의 중심은 당연히 너랑 너의 중점이지. 그치? 몇 코마 몇입니까? 1,1입니다. 뭐 거기까지 안 와도 사실 상관은 없지. 왜냐면 어차피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의 길이 구하면 반절 가르면 되잖아. 그치? 자, 점과 점 사이 가자. 점과 점 사이 가면 갈 필요도 없어. X좌표의 차이 2지. Y좌표의 차이 2지. 오랜만에 하자. 샤랄랄랄라.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빗변. 그치? 지름 얼마? 2루트 2. 그럼 반지름 얼마? 루트 2. 그치? 그래서 우리의 반지름은 루트 2가 될 테니까 반지름을 루트 2로 하는 원의 넓이입니다. 몇 파이? 2파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메모 잘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하면서 기억력을 좀 보완하시라고 제가 요즘에는 예제에다가 메모를 직접 안 해옵니다. 자기 손으로 좀 쓰라고.
메모 다 했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도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라스트 공식 하나 알려드릴 거고 얘는 상식이 돼야 합니다. 자, 공식의 이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려드릴 거고 이번 시간 내에 외우겠습니다. 거리의 감정 싫지만 우리가 이미 공식 하나를 배워봤었고 좌표편면에서 배운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치? 그건 결국엔 뭐야? 두 점을 이어서 생긴 결국엔 누구인 거야? 선분의 길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선분길이를 구하는 공식 하나를 더 알려줄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이번엔 누구? 점 하나랑 그리고 직선 하나를 이어서 만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정의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 중 가장 짧은 거, 오케이? 가장 짧은 거,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최단 거리는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수선, 오케이? 점에서 직선을 내린 수선의 길이. 아시겠어요? 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누구? 선분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선분 중에서도 누구의 길이? 수선의 길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체크!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점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 공식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공식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외우도록 하죠. 갑니다. 자, 점 x0, y0 부터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직선의 일반형. 얘들아, 직선의 일반형이라는 놈이 새끼를 왜 쓰나 싶었잖아, 그치? 왜 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반형이 아니고는 표현이 안 되잖아, 맞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도 일반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절대값 ax0 by0 플러스 c 요렇게 생겨먹었어. 이제 7을 떠는 거지. 처음 보시는 분들 이 공식의 광활함에 압도되어서 나는 평생 살아도 저 공식을 외울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야, 이 공식의 광활함에 비해서 이 수선의 길이는 이 공식보다는 실사용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쉬워요. 별거 아니야. 잘 봐. 분모에 누구 들어가 있냐면 루트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야. 오케이? 직선에서의 개수들을 싹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 아시겠어? 그걸 기억하자. 분모에는 누구 들어간다고? 개수 제곱의 합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분자에는 얘 에반데? 왜 절대값 붙은 줄 알아? 왜 절대값 붙었게? 거리잖아. 거리가 음수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뉘앙스야. 그리고 요 알맹이 있지? 요 알맹이 잘 들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오케이? 이걸 ax0 플러스 by0 플러스 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라고. 아시겠어? 이게 다 숫자로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냥 점을 직선에다가 뭐 하시면 된다? 대입하시면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 한번 하자. 지금 요거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요거.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내가 할게. 자, 첫 번째 문제. 누구냐? 마이너스 1,2부터 누구셈?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제로. 요렇게 생겨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침착하게 같이 어떻게 하면 돼? 분모에는 루트 박아놓고 누구? 개수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제곱해서 더해봐야 누구야? 2. 됐어? 그리고 분자는 ax 제로 하지마!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 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5 끝! 요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구해진 거라고. 아시겠음? 오케이. 그래서 뭐 연산 마무리하자면 루트 2분의 얘는 7에다가 1 뺀 거니까 절대값 6은 그냥 6이죠. 그쵸? 얘가 바로 그 수선의 길이가 되시겠다. 아시겠음? 오케이? 연습해보자. 두 문제는 직접 해봅니다. 얼마 오래 안 걸리지? 그리고 3일 이상 좀 까먹으니까 이거 메모해놔. 이거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야. 대입이라고 써놔. 위에다가 일부러 안 썼어. 니들이 보고 쓰라고. 분자 쪽에는 써놔. 대입이라고. 자, 풀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오늘은 공식을 암기하는 데만 주력하고 요 공식을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예제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요 새끼 볼게요. 자, 요 점에서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잖아. 그치? 어떻게 가면 돼? 일단 분모 날려놓고 우리의 분모는 루트 누구? 개수제곱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9에다가 16 더한 거니까 루트 25네. 이 3, 4 딱 나오면 앞으로는 약간 스킬풀하게 어차피 루트 25 갈 거니까 그냥 분모가 5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자 쪽에는 절대값. 자, 대입하겠습니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절대값 때렸으니까 그냥 5 길이 얼마? 1.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자, 요놈은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잖아. 그치? 4 더하기 9.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 14. 그치? 그리고 절대값 대입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이어 새끼네. 그 길이가 루트 13분의 얼마가 되시겠다? 9가 되시겠다. 오케이? 굳이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요리와 잘 안 해. 아니, 중학교 때는 이런 식 나와 있으면 죽기 살기로 유리화했잖아. 그치? 유리 안 하면 죽는 것처럼 했잖아. 아니, 고등학교 때 잘 안 해. 오케이? 그냥 이렇게 놔둬. 아시겠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요 공식 같이 외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봅시다. 공식까지 유도해 드릴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고 자, 숙제 드릴게요.